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경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정치 탄압의 굴레에 대한민국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요. 2년 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요. 자진월북 근거 없이 단정했다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월북과 관련해서는 해경에서 충분히 그와 관련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현재까지는 이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렇게 군과 해경이 말했던 주장, 이것은 근거가 없었다. 월북으로 단정지었다. 이런 것이 이제 감사원의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감사원은 서훈, 서욱, 박지원 당시 이 외교 안보 라인의 최고위급 외교 안보 라인을 이 수사 요청을 한 상태고요. 한 20여 명, 20여 명 정도가 수사를 받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특히 서훈 전 안보실장이 자진월북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자영 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또 여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사살, 소각되기 전에 이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는지, 무슨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건데 검찰이 볼까요? 저는 지금 감사원의 중간 네.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행적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밝힐 생각이 수밖에 듭니다. 없다. 네. 왜냐하면요, 당시에 2020년 9월 상황에는 해경 발표도 그렇고 국방부 발표도 그렇고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했을 것으로 우리 정부 당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 정보에 민감한 정보에 접근 가능성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다시 감사원이 당시 있었던 어떻게 의사결정이 됐는지, 정보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정보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가공했는지, 그래서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렸는지, 이걸 다시 뒤집어 보니 월북이 아닐 개연성이 있는 정보들은 차단하고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정보만 추려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감사원이 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최종 당시에 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그런 결정에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라면 왜 몰랐는지,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의 3시간은 그러니까 서면 보고를 받고 이 씨가 피살되기까지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사실은 이 서면 보고서가 직접 전달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요, 위원님, 당시에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 청와대 주요 간부들이 그냥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렇다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랬냐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3시간은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인 2020년 9월 22일인데 네. 오후 3시에 북한에서 그 이대준 씨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거를 그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것이 오후 6시 반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대준 씨가 피살되고 소각된 것이 9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동안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뭐 했냐는 건데, 이것은 국가의 그 존재 이유와도 밀접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1차적인 임무인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그 기본적인 국가의 임무,
대통령의 책무를 다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3시 30분에 보고를 6시 반에 보고를 받았으면 도대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북한에 연락할 수도 있고 중국을 통해서 우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그 국민 한 사람이 북으로 표류했는데 북한은 잘 그 보호해서 돌려보내라 하면은 북한이 그런 방송이 나오면 시신을 사격하고 소각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런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안보실장이 7시 반에 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안보실장은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이 점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감사원이 지금 그 부분을 묻고 있고 앞으로 검찰에서 그 부분을 밝혀낼 겁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네. 정말 감사원의 중간 결과가 그대로 맞다면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절차적인 어떤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면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가 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넘어가고 지금 당장에 북한 해역에 존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 보고 이제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국방부가 이대진 씨가 북한 해역에 있는데 구출을 위한 군사 작전을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해요. 그러면 감사원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장면에서 북한에 있는 분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투를 북한 해역까지 침투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게 직무유기라면 그때 당시에 곧바로 그 일이 있었을 직후에 감사원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럼 그 감사를 하지 않은 것도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판단 기준을 잡아서 그분의 어떤 의사를 확인했느냐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원 결과도 보면은 중간이긴 하지만 뚜렷하게 월북이다, 자진 월북이다, 아니다. 그런데 그런 뚜렷함이 없는데 자진 월북이라고 했다. 뭐 이 정도의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표류했을 가능성을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예컨대 중국 말자 한자가 쓰여 있는 구명정을 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거를 이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때가 이제 북한 해역인데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건 국방부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국방부가 그걸 확인하고서도 월북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런 어떤 뚜렷한 어떤 이 사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추궁을 했다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대진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촉이 지금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대준 씨의 의사 표명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와서 예컨대 중국 어선에 뭐 구출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이 사실상 감사를 충실히 하려면 실질적으로 중국 어선을 조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구출해놓고 다시 버렸나요? 그러면 사실은 중국 어선이 반인륜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죠. 사실상 그 부분을 따지지 않고서 어떻게 북한을 갔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수사 결과지 오히려 뭔가 혼선을 바로잡고 이해가 됐다. 뭐 이런 어떤 수사 결과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원 그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이 하도 터무니없는 선전선동을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팩트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사 작전을 안 했다? 지금 우리 군함을 끌고 가서 거기서 구출해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군 통신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통보하고 협조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작전이라는 용어 하나를 저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되죠. 둘째, 그 대통령이 6시 반에 무슨 보고를 받았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때 월북했다는 보고가 아니라 표류 가능성, 추락 후 표류 가능성을 위주로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조치를 취했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안보실장은 퇴근하고 아예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일부는 뭐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분명히 밝혀질 겁니다. 소각과 한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사고가 난 그 지점이 우리 그 해상 붕괴 군사 붕괴선은 불과 몇십 킬로밖에 안 떨어졌어요. 우리 정보 자산으로 충분히 사진도 찍고 충분히 감청도 할 수 있는 지역이 거기서 다 한자고 뭐고 다 시신도 다 확인한 겁니다. 국방부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을 확인했다고 그랬어요. 국방부에서 시신 소각을 확인하지 않고 확인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그 팩트가 있기 때문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서 그 편지 한 장 보내가지고 시신 소각이 아니라 부유물 소각이라고 하니까 시신 소각 너무 단정하지 말라고 북한의 뜻에 따라서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따라 군이 소각으로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첫째 구출 못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둘째 월북으로 몰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건 완전히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구명조끼입니다. 아까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여기 이제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밝혀진 상황이고요.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이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이 구명조끼에 변호사님 한자가 적혀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감사원에서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얘기, 그러니까 뭐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조끼라든지 뭐 붕대를 입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안 본 것으로 한다라고 말하는 진술 자체가 과연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이냐라는 또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실 2020년 9월에 우리나라 서해 공무원이 이제 피격을 당하신 사건인데 그 사건은 지금 2년이 지난 2022년 10월에 사건 자체는 변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단지 2020년 9월에 바라봤던 그 당시의 해경의 판단과 2년 후의 해경의 판단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2020년 9월 24일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을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 회의록에 그리고 그 당시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식의 다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월북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는 또 단서들이나 첩보들, SI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감사원에서는 월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을 은폐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월북일 수도 있을 정황과 월북이 아닐 수도 있을 정황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SI나 첩보들을 모든 것을 다 지금 공개하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판단도 어렵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야당의 그 민주당의 뭐 김영배 의원도 이런 주장하시던데 2020년 9월 24일 국방위의 그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좀 공개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SI 첩보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방위에 참여했던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월북으로 좀 추정하는 결론을 내렸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 수긍했던 것인지 그 자료를 좀 공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발표에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감사완박 법안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고 내부에 견제를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별도의 견제 장치, 예를 들면 옴부즈만 같은 경우도 이제 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읽힙니다. 감사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간 발표를 못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은 검찰의 어떤 피의 사실 공표 못하게 하겠다, 막겠다면서 검수한반 밀어붙였던 것과 비슷한 결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계속 이렇게 감사원을 저지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대응을 보면 감사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가타부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아직 이 감사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내부 견제 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가 결정했던 것을 뒤집는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자진 월북이라고 했었는데 정권이 교체되고 나니까 자진 월북이 아닐 그 개연성 있는 정황과 증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석 달 동안 조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지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이대준 씨가 피살된 이후에 피살되고 4시간이 지나서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안보회의가 새벽 1시에 열렸습니다. 왜 새벽 1시에 장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전날 저녁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에 많은 정보가 160건이나 되는 많은 그 증거와 정황이 삭제됐다라고 합니다. 왜 삭제했느냐? 그 삭제된 정보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감사원이 그 밝혀낸 사실에 대한 이 사실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진상이 뭐냐는 것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거기서 피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감사원이 중간 발표라는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사원은 스스로 감사원 규정을 어기고 있어요. 위반하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규정 4조에 의하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이 스스로 만든 규정입니다. 지금 이 사안 전부 다 사실상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의해서 사실상 뭐 조만간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텐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감사원이 수사를 하듯이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 감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한 정치의 효과를 발현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헌법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사원 역할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이런 문자 내용,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것 같습니다.